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형진 베이직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볼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처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처진 거를 실 리프팅으로도 이렇게 올릴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아까 처음에 이제 신부볼은 입안 무조, 그쵸? 그러면요, 신부볼이 왜 이렇게 내려가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입안 구조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피부와는 별개로 신부볼은 피부가 있죠? 그럼 신부볼은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신부볼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공기가 차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받쳐주는 인대성 구조가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내려가요. 네. 이게 언제서부터 보통 시작되냐면은 여성분들이 24살, 5살 그 기점으로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게 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볼살을 엄청 씹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23, 4살 이제 취직하고 나니까,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씹혀. 희한해. 왜 안 씹히냐? 치아가 이렇게 맞물리는 선이었는데 신부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치아가 치아가 맞물리면 여기 있어서 씹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내려. 이제 내려가니까 더 이상은 씹힐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빈도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씹히는 빈도수가. 근데 이게 신부볼만 내려가면 다행이야. 근데 내려갔을 때 얘 무게가 피부를 밀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얼굴 보듯이 신부볼 위치 자체가 아래쪽에 위치돼 있고 조금은 네. 아래쪽에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지금도 씹히세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잘 안 네. 씹혀요? 옛날에는. 옛날에 많이 씹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교정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었겠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신부볼은 안쪽 구조죠. 근데 어쨌든 피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누르면서. 이거 아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건 피부인데, 네. 만약에 신부볼이 없다면은 아까 입을 3분의 1 정도 벌린 상태로 요런 느낌이 날 텐데, 근데 이게 아래쪽에서 내리니까 네. 결국은 피부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피부가 얘를 물고 있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이게 공간 자체는 분리돼 있어요. 피부하고 신부볼 자체가 아예 이렇게 딱 붙어서 본드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빼보면 완전 분리된 공간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스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스 시스템도 할 말은 많은데 그 안쪽에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라는 거. 근데 내려가면은 같이. 우리도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배 가죽을 만져보면 배는 별로 없어. 어떤 사람들은 배 가죽은 얇아. 근데 그 있잖아요. 내장 지방이 쌓여갖고 똥배가 나오면은 네. 배가 부장님 뭐 이렇게 만져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배가 볼록 나는 배 가죽은 진짜 얇은데 이렇게 일어서면은 쳐져 있어요. 볼록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라니까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통 설명드리냐면은, 처진 신부볼 지방은 실리프팅으로 올려주면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노.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바닥에다 돌을 하나 놨어. 큰 돌을 하나 놨어요. 도리를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얇은 담요를 하나 덮어 놓을게요. 담요를 덮어 놨어. 그리고 담요를 이렇게 당겨봐요 위로 이렇게. 그럼 돌이 같이 움직여요? 무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돌 크기나 무게나 돌이 근데 커. 한 이 정도 돼. 근데 아니요. 우리가 뭐 담요를 하나 덮어놨어. 그리고 담요를 이렇게 당겨 올려봐요. 네. 그러면 이 돌이 그 담요랑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아니, 담요만 씹어지지 그치. 않을까요? 그럼 실은 어디에 작용하는? 피부. 그쵸. 네, 보통 스마스층에 걸치게 되고 스마스 시스템에 걸치게 되거든요. 근데 진피층에는 조금 더 깊이 넣어야 돼요. 워낙 우리가 피부층에 가까이 놓게 되면은 실자도 울기 때문에. 그리고요, 실은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표시, 얼굴에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실을 보통 우리가 리프팅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넣고 보통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뭐 고정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실은요, 실을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우고 실을 만약 한 가닥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실은요 돌기가 달렸어요. 실에는 돌기가 달려 있고 그 이제 뭐 실의 돌기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몰딩 실이라고 그러니까 찍어낼 때 이렇게 실이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실이 이렇게 돌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실은 아예 돌기를 실에서 깎지 말고 아예 실 돌기 자체를 찍어내자. 그래서 몰딩을 해버리자. 제작을 그렇게 애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즘엔 이제 제일 이제 최신 세대의 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실은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한 방향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뒀을 때 실이 돌기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을 반대로 봤을 때 거울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반대대 중앙을 중심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실이란 거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실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방향에서 넣지 이 방향에서 뭐 넣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이 방향에서 집어넣어서 이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네. 당기는 게 아니라 실을 넣잖아요. 그러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실을 이렇게 밀어서 그러니까 넣은 방향 있죠? 그러면은 이 끝에를 잡고 실을 이렇게 서로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굴이 리프팅 된다 그러면은 얼굴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점이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얼굴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실을 넣었을 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점의 위치가 리프팅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올라가든지 변화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네. 대신에 리프팅이 되는 느낌 자체가 드는 게 이 상태에서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네. 얼굴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펴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리프팅 되어 보이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실 리프팅 이렇게 출간된 책들을 보면은 네.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 전후 사진이 없어. 희한하게 전후 사진이 공개된 책이 별로 없고요. 실을 넣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데 네.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손으로 당기는 제스처를 많이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실리프팅 같은 거를 라이브 세미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실을 넣었을 때 당연히 리프팅되면 위로 꼬집어 네. 올려야 될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안 올려.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이게 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얼굴이 어느 정도 아까 실이 돌기가 네. 어떤 방향으로 나 있다고 그랬죠? 양방향. 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기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당겼을 때는 돌기가 이 방향으로 돼 있으면 피부가 걸려서 이쪽으로 안 내려올 거고 그렇죠. 이걸 아래로 밀었을 때는 실의 돌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부가 걸려서 위로 못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심부볼이 어디 있다고요? 입안 구조잖아요. 근데 입안 구조고 덩어리인데 네. 걔는 필수도 없는 공 같은 거잖아. 그쵸. 이거는 담요니까 그렇게 칠게요. 네? 담요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되게 이거는 조금 뭐 이런 표현도 해요. 좀 공격적인 표현인데 실리프팅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병원에 오시는데 네. 그냥 되게 쉽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주전자에서 물을 붓거나 물을 버리거나 해야지 주전자에 변화가 생기죠. 그쵸. 네? 네. 뭔가 변화가 오는 거잖아. 네. 주전자가 가득해. 그럼 물을 따라 버려야지 변화가 생기는 네. 거고. 네. 주전자가 비었어. 네. 그러면 주전자 채워야지. 물로 채워야지 네. 하는 거죠. 주전자 안에다가 철사 2개 넣어봐요. 젓가락 2개 꽂아봐. 뭐 젓가락 한 10개 꽂아봐. 주전자에 뭐가 변화가 있죠? 없어요. 없죠. 네. 물을 따라 버리거나 네. 물을 채우게. 내가 오죽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느라고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까지 워낙 질문이 다양하고 네. 또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2가지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담요하고 돌덩어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실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도 할게요. 실리프팅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리프팅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실리프팅도 아주 뭐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넣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심부볼이 문제면은 심부볼을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실리프팅 하는 건 상관도 없고 그리고 혹시 지읍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실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실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녹거든요. 녹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꽤 큰 이물이니까 녹게 돼 있는데 안 녹으면은 얼굴에서 굉장히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녹으면서 얼굴에서 좀 가벼운 염증 작용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염증 작용을 유도하게 되면은 얼굴에서 좀 붓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실제로 얼굴이 리프팅 된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얼굴이 리프팅 됐다라는 기분을 한번 보시려면은 점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랜드마크 삼아서 실리프팅 하셨으면은 얼굴에 내 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관찰하신 다음에 그 점의 위치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것도 네.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되게 다시 늘상 몇 년을 했던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질문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